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결산 마지막 강의로서 장기차입금 유동화로 대체하는 부분과 그리고 부가세 정산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동성 장기 부채란 장기차입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결산일 기준으로 상환 기간이 갚아져야 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10년 뒤에 돈을 갚아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빌리는 당시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런데 1, 2, 3, 4, 5, 6, 7, 8,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가 두 군데서 됩니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 바꾸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갚아주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갚을 날짜에 돈이 부족해서 거래처에 또는 은행에 3년간 또 연장을 하는 경우 있죠.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문제가 있고요. 또 2번 문제로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어 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꿀 때는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차변이 장기 차입금, 대변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 둘에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차변은 장기 차입금이 되고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고,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 서로 증가되겠죠.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유형,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새로운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대변이 장기 차입금이 되고 차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유동성 장기 부채에 거래처를 걸지 않아서 틀리시는 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기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말 연재 12월 31일이죠.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장기 차입금 4천만원의 상환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만들어지겠죠. 증가됩니다. 따라서 장기 차입금이 줄어드니까 차변이 장기 차입금이 되며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기업은행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38번이네요.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00만원의 만기일이 차기 3월 31일에 도래한다. 내년에 갚아주네요. 즉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되네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줄이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된다. 대체란 말은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를 줄이고 차변이 장기 차입금 1,000만원,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도 걸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문제만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39번입니다. 전기 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 2천만원의 상환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년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어 두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대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네요. 이 말은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줄어들고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차빈이 뭐가 되겠다? 유동성 장기 부채 대비는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정답도 차빈은 유동성 장기 부채 2천만원, 대비는 장기 차입금 2천만원인데요. 꼭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그러니까 작년에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꿨네요. 경남은행의 장기 차입금 7천만원에 대하여 상환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결산 100에 처리하시오. 이 내용은 장기 차입금을 다시 3년간 연장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를 뭘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줄어들죠. 차변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고 대변은 장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되겠네요. 경남은행 거래처 꼭 둘 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대체하는 문제네요. 이 문제도 가끔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41번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의 보통예금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 90만원이다. 우리 왜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지금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말 잔액이 옴수가 되지 않도록, 옴수가 되지 않는단 말은 0이 되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옴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러니까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 마이너스 90만원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어라? 0원이 되게끔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산 정리 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말 잔액이 옴수가 되지 않도록 0원이 되어야 된다.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이 현재 마이너스 90만원인데요. 0원이 되려면 보통예금의 돈이 90만원 증가되어야지만 0원이 되겠죠. 왜? 같은 계정 과목이 같은 변에 있으면 더해집니다. 차빈이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90만원. 요거는 빌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갚아주는 거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이 단기 차입금에도 거래처 행복은행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빈이 보통예금 90만원. 왜? 마이너스 90만원에 90만원이 되면 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 엄수가 되지 않도록 됐습니다. 0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 거래처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42번 대체하는 문제죠.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 결산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000만원이다. 이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산하고 나면 보통예금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돼야 되겠죠. 얼마? 1000만원 증가돼야지 플러스 1000만원과 마이너스 1000만원이 퉁쳐져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변이 보통예금이 되겠고 대변은 내년에 갚아줘야 되는 거 단기 차입금 1000만원. 물론 별빛은행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체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200만원이 부족하여 확인 결과 매출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된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대체하는 문제인데요.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뭘로 사용됐다? 접대비로.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자, 대변의 제품이 되는데요. 첫 번째 유의하실 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제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렇게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입니다. 즉 대변의 재고자산, 즉 원재료, 제품,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적요번호 8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차변에 놓으면 적요 걸면 안 됩니다. 대변에 제품, 상품, 원재료가 나왔을 때는 적요 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적요 8번은 타 계정으로 대체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대변 제품 200만원, 차변 접대비 200만원이 되는데요. 차변은 다 맞추시는데요. 대변이 틀리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것은 1번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적요 8번을 걸지 않아서 틀리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 매출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마 이런 대체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부가세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요. 특히 AT 시험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죠. 계속 출제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분기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년에 4번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잘 좀 익혀주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가세 한번 볼게요. 부가세 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세 받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낸 부가세 대거금을 뺍니다. 빼고 그리고 가산세 늦게 내면 가산세 내거나 또는 우리가 적격 증빙을 주고받지 않으면 여기도 가산세가 있죠. 전자신고 공제액을 뺍니다. 가산세는 더해야 되고 전자신고 공제는 빼야 되는데요. 참고로 전자신고 공제액은 10,000원인데요. 이 10,000원은 확정신고 때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자신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기 확정 때 10,000원, 2기 확정 때 10,000원, 20,000원이 되겠죠.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공제 받지 못합니다. 확정신고에만 전자신고 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부가세 납부세 구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죠. 받은 돈에서 부가세 받은 거에서 부가세 대거금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더하고 전자신고 공제니까 공제란 말이 뺀단 말이잖아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미지급 세금인데요. 자, 이 더한 금액이, 이 계산한 금액이 플러스 금액일 때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부가세 받은 게 100만원이고 납부한 게 70만원이면 3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30만원. 그러면 미지급 세금입니다. 당사가 국세청에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를 6월 30일 날 부가세 정리해 두었다가 언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이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일 때 이 계산했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있죠. 부가세 낸 거는 받은 거는 70만원, 납부한 것은 100만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줍니다. 마이너스 금액일 경우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회사로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다 납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플러스 금액일 때는 미지급 세금 우리가 납부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금액일 때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간혹 가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이것들 계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 전자신고 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실제로 전자신고 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한번 볼게요. 부가세 낸 게 얼마다? 4,700만원. 부가세 예수금 7천만원, 받은 게 7천만원. 가면 내야 되겠네요. 전자신고 공제액 얼마? 만원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부세액이 얼마인가부터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다? 7천만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다? 4,700만원. 가산세는 없고 전자신고 공제 얼마다? 만원. 잡이익이 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 7천만원, 부가세 대급금 4천만원. 크게 문제 없죠? 가산세는 없습니다. 전자신고 공제 만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2,99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플러스 금액이니까 뭐 미지급 세금이 2,99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 부가세 예수금 부채잖아요. 정리되면 이것도 감소되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차변. 그리고 자비익이 있었죠? 자비익, 전자신고공제, 자비익 만원.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2,29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차변 대변이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팀을 짜야지만 7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이 되고요. 자, 이 잡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이니까 이 팀이 어디에?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미지급 세금은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증가되니까 어느 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방금처럼 정산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니까 대변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이 발생됐네요. 그러면 이놈이 대변. 이렇게 찾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힘드신 분은 뭐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되니까 대변, 차변 대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나요? 조금 어렵나요? 한 두 가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자,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경감세액은 자비, 가산세는 생과 공가로 처리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익이 확정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신고 공제액이 있는 겁니다. 예정신고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1기 확정신고와 2기 확정신고에만 해주는 겁니다.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2,140만원 낸 게 이만큼이죠. 납부한 거.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 이만큼입니다. 그럼 언뜻 보더라도 이거는 돌려받아야 되겠네요. 받은 돈이 약 1,500만원. 낸 게 2,100만원이니까 600만원 가까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공제액이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죠. 요거 4만원이 있네요. 뭐 요거 2% 이런 거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가산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4만원 이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세액은 뭐 자비익 만원은 자비익을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부가세 납부세 계산하는 거 예수금에서 받은 거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고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더해야 됩니다. 전자신고 공제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면 미지급 세금, 마이너스 금액이면 미수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금액이 되겠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와 있던 그대로를 제가 적었고요. 자,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였습니까? 1,545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2,140만원. 가산세 4만원 있었죠? 4만원 있고요. 전자신고 공제 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요 전체를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92만원이네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미수금이 되어야 돼요. 미수금이 592만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미수금 592만원 별 문제 없죠. 전자신고 공제액은 무엇을 했다? 자비익으로 해냈습니다. 별 문제 없죠.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했습니다. 별 문제 없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얼마다? 2,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얼마? 1,545만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변 대변 자리를 잡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차변과 대변 돈이 맞게끔 딱 팀을 짜시면 됩니다. 이 팀 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짜시고 수익이 발생된대요. 대변. 이 팀은 대변. 또는 뭐 미수금. 미수금이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 또는 세금과 공가.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부가세 정산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 왜? 자산이 줄어드니까. 또는 부가세 예수금이란 부채가 줄어드니까 차변. 어떤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차변과 대변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정리 마지막이죠.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우리 수동결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번 강좌에서는 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다. 결산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납부세일 경우 미지급 세금 내야 되니까 환급세 돌려받을 때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출제위원이 아주 친절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이 4,80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6,350만원. 그러면 낸 게 받은 것보다 더 많네요.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이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2기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정신고였으면 이게 나오면 문제 자체가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납부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전자신고 공제액을 빼면 되는데요. 가산세는 없으니까 간단하네요. 이 금액이 플러스면 미지급 세금, 마이너스면 미수금이 되는데요. 받은 게 6,300만원 정도, 낸 게 4,800만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 4,800만원 나와 있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얼마? 6,350만원. 가산세는 없고요. 전자신고 공제액이 만원이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기 빼기 하시면 마이너스 1,551만원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은 제가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맞나?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 맞네요. 6천, 여기 6천, 요거 틀렸죠? 요 계산이 틀렸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6,350만원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요 계산하시고. 자,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4,8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부가세 대급금 6,35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전자신고 공제액 이거 만원 자비굴 해라 그랬죠? 그대로 적었고,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미수금 적었고, 1,551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맞게끔 팀을 짭니다. 이렇게 팀을 짜야지 팀이 맞아지죠? 맞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짜보시면 되겠고요. 미수금 이게 돈이 좀 이상하네요. 4,800만원 여기까지 됐고요. 맞고 5천 돈이 안 맞나요? 4,800만원 이게 이상하네요. 한번 여기 0이 하나 빠졌구나. 이거 왜 이러나요? 이게 프린터 크게 돈이 안 맞네요. 6천만원 이렇게 되네요. 0이 하나 빠져서 돈이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미수관점이 없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씩 틀려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잡이익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느 변? 대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가세 정리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부가세 정산하는 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모든 강좌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